태평양 섬나라의 연합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반중국 동맹을 체결하고 중국 함선이 태평양을 지날 경우 포격까지 감행하겠다며 험악한 모습으로 돌아섰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이 이들 국가들 몰래 저지른 짓이 발각되면서 한 입으로 두말한 중국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숨가쁘게 진행되는 태평양 일대의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밖에 분명 손쉽게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생각했던 태평양 도서국 연합체가 중국과의 협정을 잠시 미루겠다고 선언 포괄적 개발 비전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태평양 순회를 돌던 왕이 부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각 국가들과 논의를 했을 때 분명 모든 국가들은 중국과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의 행동에 문제를 삼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부침을 겪고 있는 도서국가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 지원까지, 약속 초저금리 대출까지 약속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우위를 다지기 위해 중국 입장에서도 나름의 출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협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태평양 10개국 외교장관들이 피지에서 모인 이번 회의는 중국의 향후 태평양 플랜을 확정지을 중요한 자리였기에 실패해선 안 되는 자리였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방해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고 이에 대비해 각국에 대해 막대한 지원까지 약속한 상황이기에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을 조사해보니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파악되었죠. 미크로네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현재 미크로네시아는 쿠크섬의 독립을 위해 투표를 시행하려고 하면서 미크로네시아의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죠. 현 대통령인 데이비드 파노의 헬로는 이 문제로 오랜 시간 싸웠는데요. 이들 세력은 억누르고 파노 홀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면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미크로네시아 기반 산업의 주장 금액을 생각해보면 이들 독립 세력을 굽어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왕이 부장은 태평양 도서국과 재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미크로네시아와 피지를 주축으로 태평양 도서국 10개국들이 중국에게 반기를 들며 반중국 연합을 구성. 태평양의 중국 함수는 물론이고 중국군이 절대 침입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장은 급하게 도서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태평양에서 하려는 것은 평화를 위한 행동이며 다리와 도로를 건설해 이들 국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일이다라고, 절대 이들 국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변명했죠. 밖의 사태에 왕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중국과 척을 쳐가며 협력을 거부할 것으로 상상도 못한 것이죠. 조사해본 결과 왕위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비밀리에 숨긴 태평양 전초기지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꽁꽁 숨겼다고 생각한 또 하나의 중국군 비밀기지 키리바시의 외딴 섬에 위치한 장소가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비밀기지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태평양 도서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런 위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군사기지로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현재 중국은 감춰뒀던 비밀기지가 발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키리바시의 기지 말고도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 역시 중국의 해군 기지였다는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아시아에 배치된 첫 군사 전용 시설로 남중국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중국의 거점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캄보디아 내 함해군 기지는 원래도 중국의 비밀기지로 의심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오가는 곳이었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자주 발견되었던 장소였죠. 2019년에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캄보디아 당국의 내 함해군 기지는 어디까지나 캄보디아의 기지이며 중국은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었죠. 그러나 실상은 해명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 섬이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기지를 감추기 위해 중국 담당자는 캄보디아 군인 복장으로 기지 출입을 하는가 하면 중국 군인들의 오고 가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신분도 위장하며 캄보디아어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꼬리가 길면 밝힌다는 말처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지부티에도 군사기지를 짓는가 하면 적도기니 지역의 군사기지로 활용할 땅을 확보. 이를 위해 건설 전문가를 적도기니 지역으로 파견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프리카 지역에도 기지 건설을 위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미국을 겨냥한 곳으로 적도 기니에서 미국 본토까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났을 경우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을 통한 공격이 용이한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태평양 도서국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기시는 키리바시에 위치한 곳으로 중국은 이 기지의 존재에 대해 절대 군사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활주로는 물론이고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가건물이 세워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거점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림자도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존재를 처음 알린 곳은 대만의 언론사 타이완 뉴스의 고문 군사학자 창조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키리바시 근처 섬을 중국에 유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활주로를 설치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와이로부터 불과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지역은 중국 항공기가 만약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미국 태평양 함대를 감시한다면 한눈에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군사 요충지라고 바라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만연구원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의도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작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은 중국의 위성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지상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해 잠시 빌렸던 곳이며 이 시설을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해 군사기지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곳이죠. 실제로 이 지역을 키리바시 정부에게 빌려 중국이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중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비밀기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가 풀리면서 이 지역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키리바시 정부의 조사 결과 중국이 몰래 기지를 지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죠. 태평양 도서국 10개 국가는 중국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결이 겉으로 보이는 좋은 면에 속을 뻔했다며 중국 함선과 군함은 물론 중국인들의 태평양 섬 에드로 오게 해선 안 된다며 중국 금지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를 굽어 삶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던 중국은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반감해서 태평양 통일에도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위는 비밀기지 발각 사실의 골머리를 알아야죠. 피즈는 중국이 싫어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가 태평양 도서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단체에 가입하며 중국과 철저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리며 미국의 파트너이자 지역 리더인 피즈는 IPF의 중요 국가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IPF의 문은 열려 있다는 암시를 남겼는데요. 중국의 만행이 알려지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분노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IPF 가입 문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뒷공작에 직접적으로 당한 키리바시 대통령 탄핵팀 암하고 대통령 겸 외무장관은 키리바시 칸톤섬 활주로 개보수 사업의 대상자로 중국을 선정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깊은 원한을 드러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력을 총동원해 중국 함석헌이 오면 태우겠다고 말하며 중국과 손절까지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반중국 의사를 밝혔죠. 자칫 잘못하면 칸톤섬 활주로까지 중국의 군사기지로 편입되어 중국의 속주로 키리바시가 전락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손을 내밀며 비오미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존 태평양 도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하며 실질적인 ODA 사업 논의를 진행할 것을 선언했죠.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들 도서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다른 국가를 속이라고 한 중국이 험악해진 이들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 중국의 만행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